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에선 산불을 진화하던 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 주민 200여 명은 대피한 상태입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 보도 보시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골짜기를 따라 불길이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28분 경남 산청에서 난 산불입니다. 올해 첫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고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서 헬기 43대가 투입됐고 진화율이 70%까지 올랐지만 오후부터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남아있는 화선의 길이만 6.1km. 산불 영향을 받은 구역은 290헥타르, 축구장 400개 크기보다 큽니다. 오후 들어 바람이 다시 강해지면서 곳곳에서 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불씨가 날아다니면서 이 도로가에도 불이 붙은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옮겨 붙을까 걱정된 주민은 도로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뿌연 연기에 눈을 뜨기도 어렵습니다. 연기 때문에 길 건너올까 봐. 그래서 지금 길에도 물 뿌리고 저쪽에 잔불 없애려고 지금 물 뿌리고 있어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주민 263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요렇게 하고 쭉 떨어지고 요렇게 하고 뚝 떨어지고 그렇게 날아왔어 불이. 불이 날아왔어. 진화를 위해 산에 올랐던 대원 2명이 숨지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앞으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유치장 밖으로 나옵니다. 김 차장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른바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와 총기 사용 지시 의혹 질문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그런 지시 어디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말씀드렸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은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12.3 비상계엄 세력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 했던 정황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통화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훈 차장도 윤 대통령 지시라면서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순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곧바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 나섰습니다. JTBC가 확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직후 곽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곽 전 사령관은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 뒤 곽 전 사령관은 비화폰 2대의 통화 기록을 차례로 삭제했습니다. 12월 5일 저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안보폰은 녹음이 안 되니 당당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발언이 부담으로 느껴졌다며 이후에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통화 기록 삭제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7일에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이 비화폰 담당자에게 대통령 지시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다음 주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요 사법 판단이 이어지는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리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시기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수요일엔 모의고사로 인해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다음 주 평의가 속도를 낸다면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선고가 가능한데 직전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평의가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미리 가늠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과 수사기록 증거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4일 예정된 내란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식 공판이 아닌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